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2주간 한참 잘 나가던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한 20%가량 폭락했죠. 기본적으로는 기술업계에 닥친 그 인공지능 AI 거품론의 결과입니다. 다른 악재도 하나 있었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하고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AI 가속기와 관련해서 독점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도 악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독점 관련한 사안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미국 대선 결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이 왜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느냐? 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뭐 대통령 바뀐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금 대선 후보가 빅테크에 대한 약간의 시각차가 있긴 한데요. FTC하고 법무부 반독점국은 정부 내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조사와 감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FTC가 조사하고 감시하고 또 법무부 반독점국이 소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을 조사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구는 이미 4년 전에 구글의 검색 또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제소를 했었죠. 그리고 8월 초에 독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들, 기술 대기업들에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었죠. 근거는 이 구글 측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이나 애플에 막대한 돈을 지불했는데 우리 걸 기본값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게 이제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빅테크 소송전에서 1년의 소송전이 진행 중인데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기구 2020년에 이미 메타가 인스타 그리고 왓츠앱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들였는데 제일 잘 나가는 4개 소셜미디어 가운데 3개를 이 메타가 갖고 있으니까 독점이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경쟁업체를 미리 사들이는 것이 독점 위반 행위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 업체 간의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올해 3월에는 애플도 걸었습니다. 애플이 자신들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용해서 아이폰에서 영업을 할 뭐 앱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이 폐쇄적인 생태계에 결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독점 위반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존도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명확히 이거다 하고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엔비디아 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모든 빅테크들이 반독점 이슈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다가 갑자기 뭐 엔비디아처럼 소송 소식이 들리거나 혹은 패소 소식이 들리거나 심지어 조사 소식 이런 것들이 들리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유기업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독점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강경한가? 이건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19세기 말에 벌어진 독점적 트러스트 위기, monopolistic trust crisis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10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주요 산업, 뭐 석유, 철강, 담배 같은 데서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됐고 이 독점 기업들이 가격 조작이나 왜곡 같은 걸 자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던 때였어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락커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걸 주도하게 되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다른 업체들을 인수합병합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 석유 생산량의 90%를 이 스탠다드 오일이 지배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석유를 나눠주는 분배 시스템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가격을 제멋대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혁신 상품이나 기술이 들어설 여지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셀린이라고 피부에 바르는 오래된 상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석유 화합물로 만드는 건데요. 초기에는 스탠다드 오일 쪽에서 이 상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도록 횡포를 부리기도 했어요. 남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내가 벌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이런 거여서. 그런가 하면은 카네기가 세우고 JP 모건이 인수했던 US 스틸,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철강 생산 회사는 60%를 장악하고 또 횡포를 부리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뭐 왜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있었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담배가 인기 있었는데 이 담배 산업을 독점했던 게 아메리칸 터베코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독점해서 대중들의 그런 우려와 불만뿐만 아니라 공분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이때의 공화당 출신의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마누라의 사촌 오빠죠. 이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극 대응하는데 이때 마침 의회에서 셔먼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독점 규제법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독점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건 미국 사법부에 가서 191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근데 세 회사 모두 스탠다드 오일, US 스틸, 아메리칸 터베코 이렇게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뭐 뉴저지 쪽 뭐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분리가 됩니다. 아예 회사가 쪼개진 거죠. 그 후에 이런 문제를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생겨난 게 1914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는 겁니다. 이게 법이 제정돼서 15년부터 활동하게 되는데요. 자체 조사와 감시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법무부 반독점 조사국과 협력해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민사소송입니다. 형사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근데 이 재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 뭐 들으셨지만 쪼개라 뭐 이런 판결이 나기도 하니까 우리 공정위가 과태료 좀 과징금 좀 물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거침없이 잘 나가던 미국 빅테크들이 대부분 지금 이 문제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이유가 늘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업 환경 또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미국 사법부의 분위기에도 좀 자극을 받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통신 독점 회사 AT&T라는 회사를 쪼개게 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도 미국 통신 회사들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 베이비벨이라 그래서 그때 쪼개진 것들이 다시 커지면서 통신 회사들로 성장한 거죠. 90년대 들어서면서 드디어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누굴 상대로 그렇게 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 독점 운영 회사, 독점 운영 체제 회사에 실질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FTC에서 제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보다 넓은 신기술 영역을 고려해 보면 경쟁자가 뛰어들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IBM이라는 거대 경쟁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분야의 최강자가 된 거니까 이건 독점의 폐해보다는 기술 혁신에 더 도움이 된 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분리를 주장했던 FTC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그 후에 FTC는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술 대기업들은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데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정확히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부터 이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빅테크 독점과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정부 인식이 좀 커졌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유럽도 뭐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 기업도 아니고 또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미국 저리 가라 일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규제할 심사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빅테크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AI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미국 그 반독점 조사와 소송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그 기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